대한민국 경제의 운명 수도권에서 끝장 본다. 4월 10일 총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하고요, 국민의힘하고 경제에 대해서는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요,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 총선의 승부처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박빙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말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핵심적인 경제 정책들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금융소득세부터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세라는 게 금융투자를 해서요 5천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벌은 그 이후부터는요 5천만 원 이후부터는 20에서 25%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죠. 이게 증권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이자 투자를 하든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5,500만 원이 되면 그죠? 5천만 원은 제외하고 500만 원에 대해서 뭐 20%에서 25% 세금을 낸다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국민의힘은 이거 폐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2025년 예정대로 도입하겠다. 내년입니다. 두 번째는요. 임대차 2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하고요. 전월세 상한제 이거 국민의힘은 폐지하겠다예요. 종전에 2년으로 했던 전세 계약을 그냥 종전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4년 그대로 가고요. 그러면서 2년 차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활용을 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5%로 묶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임대차 2법은요. 국민의힘은 종전처럼 과거처럼 2년으로 하겠다. 임대차 기간을. 더불어민주당은 4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임대차 2법은 부동산 대란을 불러온 아주 핵심 정책이었죠. 이것은 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의 혼란 막을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여 정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여 정역세 특히 상속 정역세죠. 상속세는요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50%가 기본이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2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60%입니다. 이거 국민의힘은 조정하겠다. 그것도 큰 폭으로 조정하겠다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조정하겠다지만 이게 큰 폭으로 조정하겠다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속정여세라는 게 핵심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는데 상속정여세가 걸림돌이 돼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 어떻게 하든 상속세를 풀어줘서 이거 주가는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금 국민의힘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아니다예요.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영업이나 소기업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5인 이상 사업장 갑자기
일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전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징역 가야 돼요. 1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벌금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개인도 벌금이 있고요. 법인도 벌금이 있습니다. 회사 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거 말입니다.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지하겠다. 경제정책이 판이하게 다르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도 국민의힘은 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법안들 운명은요. 결국 말입니다. 선거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전투표가 31.28%가 지났고요. 그래서 1,385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가 누가 유리한지 해석마다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본투표는요. 1,700만 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율을 70%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전체 유권자는 4,428만 명인데 사전투표가 1,385만 명이 했으니까 3,043만 명이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투표율이 70%가 됐을 때는 1,700만 명이 남았으니까 이 1,700만 명이 아마 투표를 하지 않을까. 예, 1,700만 명이 투표를 하면요. 여러분, 지금 투표율을 보면 아무래도 예, 이 광주, 전남, 전북 쪽에 사전투표율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예,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러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게 총선에 당선의 윤곽이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내용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내용대로 따라갈 것이냐 저는 그것이 정확히 결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장경제잖아요. 지금 경제가 꽉 병목으로 막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보고 저는 예, 한 표를 던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임대차 입법은 폐지를 해서 경제가 좀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상속 증여세도 낮춰줘서 말입니다. 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돼야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완화해야 돼요. 이렇게 징벌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지금 경제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현재까지는 뭐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31.28%가 됐으니까요. 70%가 된다고 할 때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세를 아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적다고 봅니다. 현재 각 당에서 발표한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은 151석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단독 과반을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국민의힘은 130석을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국민의힘 집권당이 예, 쉽게 말하면 예, 과반을 확보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경제가 다시 달라질 일이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예, 야당이 과반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요.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뭐 당연히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서 200석 이상이 됐을 때는 윤석열 정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식물 정부가 될 거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식물 200석 이상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범야권이 180석에서 200석 미만이다. 다시 말해서 3분의 1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가지고 법안을 무조건 만들어내서 입법 폭주를 한다. 이 말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일이 아마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하고 별반 다른 점이 없을 겁니다. 야권이 150석에서 180석 미만이 된다. 이 경우는요. 상임위원회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부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야권이 이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석도 야권이 이긴다에 초점이 맞춰져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달성을 하잖아요. 151석 이상이 된다. 이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회 주도권은요. 당연히 국민의힘에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의 아마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야당이 공룡 야당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년 동안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어요. 법으로 이게 바뀌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경제만 탁 놓고 봤을 때는요. 집권당이 국회 주도권을 가지고요. 이게 산업 현장에 아주 핵심적인 규제 싹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경제에는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선택할지 뭐 각자의 몫이니까요. 중요하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한 표를 잘 행사하느냐 아니면 잘못 행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운명도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범야권이 180석 정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요. 사실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법 폭주 마음대로 법안만 만들어서 국회에 그냥 무조건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를 계속해서 했고요.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었죠. 돌아가지를 않죠. 저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도 미래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전 확실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표를 진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한 표가 결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표 한 표 저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못내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택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리라고 솔직히 믿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번 총선은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는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